윗턱 또는 아래턱이 지나치게 많이 자라거나 덜 자라서 주걱턱이나 무턱 현상을 보이는 경우나 턱에 비대칭이 생긴 경우 교정 치료만으로는 바로잡을 수 없는 치아의 위치 이상이나 교합 이상을 교정하기 위해서 턱 교정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턱 교정 수술은 양악 수술이란 말로 사실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양악이란 말은 윗턱과 아래턱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이제 양악 수술이라 하게 되고요. 하지만 아래턱이나 윗턱만 수술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턱이 튀어나오거나 들어간 경우 또는 비대칭을 띠고 있을 때 위아래 치아가 제대로 물리지 않는데 교정 치료만 가지고 바로잡을 수 없을 때 이를 바로잡아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윗턱 또는 아래턱이 지나치게 많이 자라거나 덜 자라서 주걱턱이나 무턱 현상을 보이는 경우나 턱에 비대칭이 생긴 경우 교정 치료만으로는 바로잡을 수 없는 치아의 위치 이상이나 교합 이상을 교정하기 위해서 턱 교정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턱 교정 수술은 성별이나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얼굴 성장이 완료된 후인 10대 후반이면 가능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치아 교정과 턱 교정을 위해서는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가 가장 흔한 시기이긴 한데 30대 이상에서도 필요하면은 종종 시행하게 됩니다. 이제 특히 외국에서는 수면 무호흡증 치료가 턱 교정 수술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이제 널리 보편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사실 나이가 많아도 턱 교정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라서 턱 교정 수술로 치료해야 되는 그 대상자 연령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턱 교정 수술은 일단 교정 치료를 먼저 시행한 경우나 또는 치열 교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라도 턱의 어떤 위치를 바로잡아주기 위한 진단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턱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엑스레이 또는 치아를 본뜨거나 하는 방법으로 위치를 잡아주고 그 위치를 잡아서 어떤 상태로 교정을 해주어야 가장 이상적인 위치가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진단을 하고요. 그런 진단을 하게 된 절차에 따라서 수술을 계획하게 됩니다. 실제 수술 중에는 대개는 이제 잇몸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잇몸 위턱인 경우에 위쪽에 입술 안쪽에 잇몸 그리고 아래턱의 경우에는 아래쪽 입술 안쪽에 잇몸을 절개를 해서 잇몸뼈 위에 그 위턱뼈 그리고 아래는 아래 잇몸뼈 아래쪽에 있는 아래턱뼈를 노출시키게 되고요. 그 노출시킨 부분을 적절하게 저희가 계획한 부위를 잘라낸 다음에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교합이 잘 맞도록 바로잡아주는 그런 위치 교정을 수술 중에 시행하고 그 수술 중에 시행한 위치 교정대로 뼈가 잘 달라붙도록 그 자리 뼈들을 잘 고정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면 회복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수술이 끝난 다음에는 처음에는 많이 붓기도 하고 부분적인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약 2, 3일간은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후에는 대부분 크게 문제는 없고 안정이 되기 때문에 재활 치료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원래 표준적인 방법은 수술 전부터 치아 교정을 시작해 수술 후에도 치아 교정을 더 진행해서 안정적인 교합, 즉 치아의 맞물림 상태를 이루어 주는 것이 이제 표준적인 방법이 되는데요. 교정 치료는 사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한 번 하는 건데 실제로 교정 치료 치료를 하다가 수술을 하고 또 교정 치료를 또 이제 마저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부 환자분들께서는 2번 교정 치료를 받는다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턱의 위치 이상을 더 빨리 해결해 주기 위해서 수술 전에 치아 교정 치료를 최소한으로 짧게 하고 턱 교정 수술을 한 후에 치아 교정을 충분히 하거나 또는 치아 교정 치료를 아예 시작하기 전에 수술을 먼저 하고 치아 교정을 그 이후에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1950년대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외국의 치과의사, 즉 구강암 면외과 의사들에 의해서
이러한 턱 교정 수술이 개발되었을 당시에는 위험한 수술로 여겨졌지만은 우리나라 치과계에서는 사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많은 경험이 누적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수술 마취 기법이 비약적으로 발전되었고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누구나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수술 후 통증은 흔히 겪는 일인데 뼈를 자르는 수술을 하고 나면 더욱 아프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수술 후 통증을 조절하는 약물을 적절히 사용하면 대부분은 큰 통증 없이 회복이 가능합니다. 수술 전후에 관리를 잘 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흔히 알려진 부작용은 수술 부위 신경의 자극으로 인한 입술과 입 주변 피부의 감각 저하인데요. 약물 치료와 함께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대부분은 회복됩니다. 가장 어려운 부작용은 턱의 위치가 원하는 만큼 교정되지 않았거나 수술 시에는 원하는 대로 잘 교정이 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턱이 수술 전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현상인 회귀 현상으로 이러한 부작용은 수술 후 재활 치료나 교정 치료로 상당 부분 조절할 수 있지만 때로는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치아와 다르게 뼛속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교정 치료나 턱 교정 수술에 장애물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정 치료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점을 고려해서 계획한다면 턱 교정 수술을 받는데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턱 교정 수술을 받게 되면 처음에는 턱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상당 부분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그럴 때는 음식을 사실 잘 섭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가능하면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물 위주로 상당 부분 섭취를 좀 해야 될 수는 있고요. 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 거는 아닌데 사실 뭐 맵거나 짜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상처 부위에 그런 것들이 닿으면 통증이 조금 있던 사람도 더 심해지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음식은 좀 피하면 좋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입을 많이 못 움직이는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음식물이 입안에 이제 깨끗하게 잘 먹은 것 같아도 이게 좀 이렇게 남아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이제 칫솔질해서 닦아주거나 깨끗한 물로 자주 양치를 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